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제 표정 재밌죠? 재밌습니다. 아주 고소한 소식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김정숙 옷값 궁금하죠? 저도 대단히 궁금한데요. 그거 공개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자, 그리고 우리 경쟁국인데 프랑스가 뭐 탈원전 한다고 했는데 그 취소하고 원전이 최고야. 우리 원전 더 만들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괌에 대한 위협론 계속 띄우면서 북한에 대한 이 선제 타격, 이 분위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한 대선 후보와 모 정당이 RE100 이슈몰이를 하면서 스스로 그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 구도와 관련한 중요한 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국인 프랑스가 무려 14기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어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프랑스는 2050년까지 국내에 최소 6기,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신규 건설해야 한다 라며 우리가 해야만 하는 원전 건설은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르네상스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새 원자로 건설은 진보의 선택이자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선택이라며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며 우리는 현재 가동 중인 56기의 원전 가운데 203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12기 이상의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해서 10년 더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초 원전 의존도를 현재의 75%에서 50%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유럽형 원자로로 불리는 EPR2를 개발해 오는 2028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탄소 중립 시대와 탈화석 에너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 모듈 원전 등 원자력 산업에 그야말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명운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탈원전, 감원전 이야기하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사와야 한다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들,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무대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프랑스가 56개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전 중에서 2035년까지 12기 이제 은퇴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시 그거 10년 수명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추가로 14기 더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초에 탈원전 선언했죠. 독일하고 프랑스가 공이 탈원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아직 뒤집지 않았습니다만은 원전 비중을 지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 기조를 뒤집지 않았지만 더 늘리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고유가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이 뭐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원전 비율을 늘리고 있고 프랑스는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또 대선을 또 새로 해야 되니까 분위기 보니까 탈원전 이게 당선되었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그냥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이건 진보의 선택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전이 최고 안전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수명 남은 원전도 폐기하고 또 짓고 있던 것도 스탑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원전 왜 그렇게 하냐?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우리 한국 원전 안전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UAE가 완전히 빡쳐버리죠. 거짓말하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돌아서서. 자, 그런데 이 원전 경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 원전 경쟁국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프랑스가 아주 강력한 경쟁국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다시 완전히 그냥 메인 무대로 복귀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 5년간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뭐 멸망해 있죠. 마치 우리나라 산에 지금 한국 호랑이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그냥 원전 생태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취직이 안 되는데 그게 왜 갑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공백이 떴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 자리가 줄어드니까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스카우트 하니까 중국으로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이 정부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R200 아니 발음도 똑바로 해야지. R200이 뭡니까? R200이. 약자라면 끊어서 R200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가 공식 문서에 리백이라고 돼 있으면 리백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이 리백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하는 운동이냐? 아닙니다. 그냥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자기네들 시쳇말로 돈 벌어먹으려고 이거 인증서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350개가 이 인증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인증서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봤더니 아니거든요, 이거. 아이고, 얘들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는,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선 후보라는 자가 TV 토론에 이걸 가지고 R200 아니야, R200? 발음도 R200이 뭡니까? R200 하든지 아니면 리백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거론할 깜냥도 안 되는 이런 시민단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이걸 가지고 마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그거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지.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시민단체 하나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걸 그거 모른다고 무식하다 그러는데 정말 무식한 게 누군지. R200이 뭡니까 발음이. 아무튼 이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자들 우리 원전 생태계가 이렇게 말아먹고 그렇게 해서 전기세는 폭등시키고 하고 있는 이자들이 두 번 다시 정말 이 하나하나를 다 봐도 두 번 다시 정권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북한이 괌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괌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핵심 국가 안보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연달아 괌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어서 괌 안보 당국에도 미사일 피격에 대비한 비상사태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발표해서 주목됩니다. 최근 북한이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괌 당국은 현재로서는 위협 수위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점검 중이라고 현지 시각 9일 밝혔습니다. 괌 자치정부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현지 시각 2월 9일 우리는 마리아나 지역융합센터 MRFC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과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과 미사일 발사 행위 등 영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무국은 작전 보안상 위협 대처 노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는 괌에 대한 외부 위협과 관련해 비상사태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미군 파트너, 카운터 파트너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무국은 또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모든 위험과 모든 위협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괌 종합 비상사태 대응 계획과 같은 비상사태 계획도 점검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괌 당국의 이런 입장 표명이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VOA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VOA와 RFA 등 미국 관영 매체들과 미 정치권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괌 위기론을 띄우며 대응책 마련과 대북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대북 예방적 선제 타격을 위한 명분 축적의 과정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았죠. 그래서 2000km까지 올리고 700km를 날렸는데 이걸 쫙 펴보니까 이게 5,500km에서 6,000km 간다. 그리고 괌은 북한에서 3,400km니까 괌은 바로 때릴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괌은 큰일 났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괌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비상대피 시키는가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들과 그걸 협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괌은 미국 영이지만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그렇지만 미국 영입니다. 그리고 이 괌에 미국 시민인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괌의 안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RFA나 VOA에서 괌 정부에다가 자치정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니들 준비는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물어봤다 라고 하는 건 그걸 보도를 통해서 계속 이 북한에 대한 위기론, 위협론 이런 걸 띄우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미 국무부 그리고 미 의회가 띄우겠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적성국이 어디냐? 중국이냐? 이란이냐? 러시아냐? 아니죠. 북한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었고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이다. 또 적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무려 81%가. 그래서 이런 위기론을 계속 띄우면서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 타격 이 분위기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도 선제 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선제 타격은 지난 TV 토론에서도 보셨듯이 선제 타격하는 그 순간 되면 이미 전쟁 상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 들어가서 저기는 우리를 핵미사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 방 맞고 반격한다? 미친 거죠, 한마디로. 무조건 먼저 때려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세 번째인데요.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방역 통제와 부동산 폭등 등 경기 불황으로 국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이 정권은 사상 최대의 세금을 걷어가며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돈잔치 주역 중에 하나에 대해서 법원이 비용 공개를 명령해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2월 10일 2021 회계연도 총 세입부와 총 세출부를 마감한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총 세입은 524조 2천억 원, 총 세출은 496조 2천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 무려 58조 7천억 원 폭등했는데요. 특히 국세 수입이 295조 5천억 원에서 344조 1천억 원으로 무려 58조 5천억 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 세수와 사상 최고치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폭증한 이유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에서 38조 3천억 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힘입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17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2월 1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전 국민과 기업이 팬데믹과 고강도 통제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이 정권은 법인세 최대 적용 비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기재부 반대에도 강행했다는데요. 극심한 민생 파탄 상황에서의 가렴주구를 통해 뜯어간 혈세는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고위층의 사치 비용으로 물 새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과 간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프랑스, 이집트, 스페인,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일주일 이상씩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며 억대 세금을 날리는가 하면 국고 지원을 받는 한전 등 공기업들은 막대한 적자를 국고 보조금으로 메우며 억대 성과급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납세자 연맹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문 부부의 의전 비용 관련해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역을 납세자 연맹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납세자 연맹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고급 의류로 옷을 갈아입고 9만 원대 초호화 호텔 도시락을 주문해 먹는가 하면 외유성 해외 순방으로 국민의 혈세를 제 돈 쓰듯 영부인이 이렇게 쓴 상황에서 지금까지 쓴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요구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임기 말 쏟아지는 이런 소식들은 민생 파탄과 가렴죽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울분이 차오르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빨아 호의호식한 이 자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그 용처를 조사해서 이런 한 장까지 토해내게 해야 되겠습니다. 적폐수사 그러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아니 지은 죄가 없으면 난리 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 다 잡아들이자. 한번 조사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성의 사진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진에 이 여성이 입었던 한복만 제가 이 사진에 나온 것만 계산해 봤는데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21벌입니다. 여러분들 한복 21벌 필요합니까?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져본 적이나 있습니까? 또 가지겠다는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21벌의 한복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복 21벌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5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21벌의 한복, 그리고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만든 세계에서 단 한 벌만 있는 그런 엄청난 고가치의 옷,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양장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카키색,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카키색 그 양장 한 벌 가지고 국군의 날마다 그 재임기간 내내 입고 나오고, 그리고 군 관련 행사할 때마다 그 카키색 양장 한 벌 계속 입고 나왔던 거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어디 뭐 창고 같은 이상한 그런 시장에 있는 옷가게 가가지고 돈 꺼내서 돈 지불하는 거 그거 가지고 적폐다 그랬던 자들, 도대체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이제 다 공개되게 생겼습니다. 정말 지금 뭐 레임덕 같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뭐 법무부에서 통일 교육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이집트 이런 유럽을 뭐 8일 9일 순방했다. 프랑스하고 또 이집트하고 우리 통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독일 하나 딱 끼워 넣어가지고 독일 가서 독일 통일 방안, 독일 통일 과정 요거 하나 한 1시간짜리 브리핑 한번 듣고 나머지는 전부 유럽 관광했겠죠. 이런데 어마어마한 세금 들어갑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외국 나갈 수 있습니까? 팬데믹 상황이라 2년 동안 외국 아무도 못 가봤죠. 이런 상황에서 지네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왜 쓰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58조 원이나 더 걷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데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내가 걸었던 전세금까지 다 날아가고, 그러면 건물주인은 그거 다 벌었으니까 좋습니까? 아니죠. 건물주인 이제 세입자 들어올 사람도 없고 이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전부 임대 붙어놨습니다. 건물주인도 망하고 거기 들어가 있던 세입자, 자영업자도 망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법인세 올려서 해외 투자자들 나가게 만들고 그 돈으로 이런 사치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치 비용, 그리고 관광하느라고 다녔던 비용들, 그거 다 특활비인데 이게 무슨 국가안보 비용입니까 이게? 정말 뻔뻔한 자들입니다. 이 비용들이 이제 정말 공개가 되게 됐는데 이 비용, 무슨 뭐 우리 옛날에 이거 있죠? 필리핀의 이멜다. 그보다 다 하지 않습니까? 낱낱이 밝혀서 이 추악한 이 이면 다 밝혀내길 바라고, 머리 깨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옷 근처라도 가본 적 있고 이런 천이라도 만져본 적 있습니까? 분노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